안녕하세요. 동아TV입니다. 여러분들 고기 좋아하시죠? 오죽하면 저기압일 땐 고기압으로라고 하는 우스갯소리가 있겠습니까? 저도 사실은 고기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좋아하냐면 진짜 저는 밥상머리 딱 앉았는데 기름기가 안 보인다. 저는 바로 밥상 다 둘러 없습니다. 당연히 거짓말이고요. 네, 저는 그렇게 상놈은 아닙니다. 사실 이 육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진화하면서 나타나게 된 하나의 그 진화 과정이에요. 우리와 가장 가까운 그 침팬지 같은 경우에도 진짜 지들끼리 싸우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좀 너무한 것 같다. 먼저 사과를 해야지. 그럴 때 고기를 잡아다가 같이 나눠 먹으면서 지난번 내가 좀 지나쳤다. 그래, 네가 이해해라. 한만 봐도. 이런 식으로 하고, 그리고 암컷을 꼬실 때도 고기를 갖다 바치면서 딱 암컷을 꼬신다니까. 응? 이게 갑자기 또 뭐 암컷이 나오고 해서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데, 여러분들 그 남자 여자와 사이에 그 동물성 단백질 있지 않습니까? 남녀가 둘이 만나가지고 식사를 하는데 이 동물성 단백질을 섭취를 하면은 상대방에 대한 호감도가 상승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사용해 보세요. 알겠습니까? 예. 근데 여러분들 처지 잘 알고 있습니다. 오만 때만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그치? 한번 다음부터 꼭 쓰세요. 동물성 단백질. 오케이? 이렇게 그 동물성 단백질이 하는 역할이 되게 좋은 게 많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너무 많이 먹어요. 너무 많이 먹다 보니까 여러 가지 관련된 질병들이 계속해서 해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새는 뭐 채식주의니 혹은 뭐 극단적인 채식주의, 비건이라고 하죠. 이런 것도 하나의 이제 유행처럼 쫙 퍼지고 있는데 사실은 그러한 부정적인 인식이 뭐 틀린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육식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너무나 많이 묻혀버리고 있다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예? 저같이 고기 성애자들한테는 너무나 이러한 그 새로운 상황들 참 안타까워요. 여러분, 그 인간의 평균 수명 그래프를 보면은 이제 인간의 수명 연장에 도움을 주는 여러 가지 그 요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의학이라든가, 여러분 뭐 의학 같은 경우에도 뭐 항생제니부터 시작을 해서 또 이제 뭐 파스테르 박사의 어떤 파스테르 살균법, 기타 등등등등 인간의 수명과 관련한 여러 가지 많은 요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인간의 수명과 완벽하게 일치하게 그래프를 그리는 딱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동물성 단백질 섭취예요. 나머지 그 다른 요소들 같은 경우에는 좀 올라가다가 내려가는 경우가 있고요. 그러니까 인간의 수명에 방해가 된다 그 소리지. 또 어떤 거는 올라가다가 쭉 이렇게 어느 순간부터는 큰 영향력이 없어진다 그 말이겠죠. 근데 그 고기 같은 경우에는 같이 쭉 올라가요. 인간의 수명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1대1 그래프를 쫙 그립니다. 신기하죠? 결국 우리 인류가 이만큼 나름대로 건강하고 오래 살게 된 데는 육식의 기여도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인정을 해야 돼요. 참고로 이 대한민국은 세계 5대 장수국가거든요. 대한민국, 일본, 그 다음에 싱가폴, 그리고 스위스, 스페인, 요게 이제 세계 5대 장수국가인데, 일단 대한민국은 세계 최초로 기대수명 90세, 기대수명 90세를 이렇게 능가하게 될 아마 최초의 국가가 될 거라고 전망이 됩니다. 이건 뭐 여자 기준입니다. 남자는 아니고. 남자야 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적당히 살고, 그리고 이제 처자식을 위해서 쇠가 빠지게 일하다가 딱 때가 오면은 죽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또 남자의 운명이죠. 세상이 바뀌어도 여러분들 이게 꾸준하게 가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적당히 살고, 남자들 적당히 살고 개같이 일하다가 죽는 거. 오케이? 보통 우리가 이제 고기라고 하는 그 음식을 지칭할 때는 이제 뭐 내장 같은 부속물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싹 빼고 순수 고기를 말하는 거죠.
하지만 우리 한국인들은 소, 돼지의 부속 부위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안 먹고 거의 버려요. 근데 말이에요, 우리가 이 고기 얘기, 육식 얘기하면서 이 육식의 지존이죠. 뭐 사자, 호랑이, 하이에나 이 형님들의 입맛을 우리가 그냥 지나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여러분들 그 유튜브 보면 왜 이제 이러한 육식 동물들이 초식 동물들 잡아먹는 그거 이렇게 녹화해가지고 막 올라오잖아요. 그런 거 보면 여러분들 이것을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 육식 동물들이 먹이를 처음 잡았을 때 뭐부터 먹는지 아세요? 딱 요 두 가지부터 먹습니다. 뭐냐? 내장하고 피예요. 우리 인간처럼 무슨 뭐 안심, 등심, 갈비살 그런 것부터 먹는 게 아니고 내장하고 피부터 먹습니다. 와, 실제 여러분들 피에는 물론 뭐 기생충이라든가 뭐 그런 것도 있지만 굉장히 많은 영양소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어떤 육식을 하는 새 같은 경우에는 살은 아예 안 먹어요. 살은 아예 안 먹고 자기가 잡은 먹이에 피만 먹고 나머지는 버려버리는 그러한 육식을 하는 새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 한국인의 이 고기 식사 문화, 선지 같은 거 먹고, 그쵸? 뭐 곱창이니 뭐니 해가지고 뭐 순대 같은 거, 결국은 정말 이 대한민국 국민들 진짜 고기를 제대로 먹을 줄 안다. 육식 동물들의 버금가는 그러한 고기에 대한 아주 고급스러운 취향이 있다라고 뭐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보통 이제 이 인류의 역사를 보게 되면 약 한 150만 년 전부터 육식을 시작했다라고 해요. 근데 이제 그때는 뭐 인간이 사냥을 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육식 동물들이 먹다 남은 찌꺼기 있죠. 예, 그런 것을 이제 살짝 구해다가 먹는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됐던 거예요. 근데 뭐 그도 그럴 것이 지금의 인간보다 훨씬 더 키도 작았고 덩치도 훨씬 작았기 때문에 뭐 엄청난 양의 동물성 단백질이 필요했을 리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뭐 찔끔찔끔이라도 그냥 적당한 수준의 뭐 한 입, 두 입만 베어 먹어도 아마 충분했을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약 한 70만 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사냥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하죠. 그러다가 이제 뭐 우연찮게 불을 발견하게 되면서 고기를 구워 먹기 시작을 하고, 그러다가 남은 것은 버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죠? 스모킹이라고 하죠. 훈제. 이게 훈제라고 하는 것이 음식을 먹는 방법이 아니고 음식을 보관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남는 어떤 그 고기의 그 사체의 그 찌꺼기들을 훈제 처리해서 보관하기도 하고, 이때부터 우리 인류가 이제 본격적으로 고기의 맛을 알기 시작한 거죠. 고기 맛도 고기 맛이지만 이 동물성 단백질을 섭취를 하면서 그 에너지가 그냥 뭐 자기들도 느껴지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위험성. 여러분들 초식 동물들 중에서 등치 큰 애들 보세요. 사람 뭐 한두 명 달라붙어 가지고 될 것 같아요? 죽어요, 사람이. 그렇지만 엄청난 위험을 무릅쓰고라 하더라도 옆 동네에 있는 사람들 다 끄질러 모아서 확 창 던지면서 코끼리, 코뿔소 그냥 잡아먹는 거야. 토끼 뭐 그런 거는 이제는 상대할 가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 한 마리 잡으려면 하루 종일 뛰어다녀야 돼요. 뛰어다녀도 한 마리 잡을까 말까입니다, 사실은. 근데 뭐 큰 놈들은야 눈에 잘 띄지. 응? 대충 뭐 그냥 뭐 이상한 죽창 하나 만들어 가지고 몇 번 던지면은 다 맞거든요. 배 이런데 몸뚱아리에 좀 잔인하지만 죄송합니다. 그러니까는 어쩔 수 없이 위험을 무릅쓰고 큰 초식 동물을 사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본격적인 농경사회 이전에는 전체 에너지의 80%를 고기에서 가져왔다고 합니다. 이게 이 육식이라고 하는 게 단순하게 우리 인간에게 에너지만 가져다 준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지능 또한 가져다 줬죠. 이게 뭐냐면 이제 고기를 동물들 사냥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을 전략적으로 배분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의 어떠한 그 지적 능력이 상당히 발달해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뇌가 다른 영장류, 다른 뭐 유인원들에 비해서 2배, 3배씩 막 커지고,
이 커진 뇌를 유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이 다른 신체 기관의 사이즈가 줄어들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제 내장 길이도 훨씬 더 짧아지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한 거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우리가 하루에 그 에너지의 거의 뭐 한 30-40%를 뇌에서 소비하지 않습니까? 뇌하고 간이 거의 한 50%의 에너지 소비를 하거든요. 여러분들 요새 뭐 이거 야채 많이 먹어라, 야채 많이 먹어라 하는데, 이게 여러분 야채는요, 사실은 우리 인간이 소화 흡수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인간뿐만이 아니고 초식동물도 소화 흡수가 되게 힘들어요. 왜냐? 얘네들의 세포벽이 두껍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러한 야채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혜롭게 잘 먹기 위해서는 열을 가하는 게 제일 좋아요. 열을 가하면 이러한 세포벽이 많이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훨씬 더 소화 흡수를 쉽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이제 끓는 물에 데친다라든가, 아니면 증기에 찐다라든가, 아니면 진짜 불에 구워버린다라든가, 아니면은 삶는 물에, 이제 삶는 물이 아니죠, 끓는 물에 끓인다라든가, 그리고 기름에 튀긴다라든가, 이렇게 열을 가해서 먹는 그런 것들이 훨씬 더 야채를 지혜롭게 섭취하는 지름길입니다. 방금 제가 이 뭐 야채, 식물 이런 것들은 그 초식 동물도 소화 흡수가 힘들다고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소 보세요. 소 위가 4개예요. 응? 그 뭐 위가 4개가 왜 있는데? 그게 무슨 뭐 폼으로 있는 겁니까? 아니거든요. 이 위 4개도 모자른가 봐. 그래서 이제 우물우물 되면서 씹었다가 넘겼는데 좀 덜 씹었나? 그럼 어떡합니까? 오바이트를 해가지고 오바이트해서 다시 씹어. 우물우물 한 다음에 오케이, 그때 넘기잖아요. 왜 그런데 여러분들, 그만큼 이 소라고 하는 초식동물도 이 이 식물 그 소화 흡수가 그만큼 어려운 겁니다. 실제 여러분들 초식동물의 배를 갈라서 내장을 보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높은 수준의 발효 과정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심심찮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소화시킬 음식이 내장에 머무르는 시간이 그만큼 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먹은 얘가 순식간에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고 이 내장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머물더라, 그 얘기입니다. 왜냐? 먹은 거 확 빠져나가 버리게 되면은 소화 흡수할 시간이 부족하거든요. 그러면 자기가 먹은 음식이 가지고 있는 그 영양분을 빨아제낄 그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있어야죠. 그러한 과정에서 결국 발효 과정까지 진행이 되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초식 동물들 같은 경우에는 이 내장의 길이가 굉장히 깁니다. 그리고 이제 요새 뭐 채식이냐 육식이냐에 대해서 많은 논쟁들이 있어요. 이제 뭐 그런 영상들을 보고 이제 그 시청자들의 댓글을 보면은 뭐 육식이 좋다, 채식이 좋다, 이렇게 찬반이 굉장히 팽팽합니다, 정말. 그리고 저도 그러한 댓글을 보고 있으면 굉장히 많은 지식을 저도 습득을 할 수가 있어요. 정말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똑똑합니다. 똑똑하고 지적인 호기심이 굉장히 아주 커요. 이제 초식을 권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초식 동물들 그 엄청난 큰 등치를 봐라. 응? 풀만 먹어도 그렇게 커질 수가 있는데 뭐하러 고기를 먹느냐. 맞습니다. 그분들 말씀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초식 동물들의 하루 일과를 보십시오. 눈 뜨고 있는, 그러니까 잠드는 거 빼고 눈 떠 있는 시간에 거의 대부분을 뭐 하는 데 쓰죠? 먹는 데 씁니다. 우리 인간은 먹는데 그렇게 뭐 너댓 시간씩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사회생활도 못하고 굶어 죽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삼겹살을 500g을 우리가 먹었어요. 그러면 삼겹살 500g 안에 들어있는 뭐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뭐 무기질, 비타민이 쭉 있을 거 아닙니까? 삼겹살 500g이 가지고 있는 이 영양분들의 양을 우리가 상추하고 깻잎으로 채운다. 그러면 우리가 상추, 깻잎을 몇 장씩 먹어야 될까요? 여러분 대충 이게 계산이 안 되죠? 예? 아마 한 푸대자루 가지고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그 쌀, 그쵸, 40kg짜리 있잖아. 그 가득 상추하고 깻잎을 거기다 가득 실어봐도 그거 다 먹는다 하더라도 과연 삼겹살 500g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영양분, 그걸 다 채울 수 있을까요? 계산은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일단 좋다, 채운다라고 쳐. 와, 여러분 그걸 어떻게 먹고 있어요? 그 시간 동안. 응? 그 한 포대자루를. 저는 그냥 삼겹살 500g 먹고 치울랍니다. 우리가 이것을 영양소의 집중도라고 하거든요. 이러한 집중도가 채식보다 육식이 월등히 높습니다. 코알라를 한번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얘네들은 보통 몸무게가 6kg에서 8kg 사이거든요. 근데 한 번 먹을 때 보통 식사량이 1.5kg입니다. 몸무게가 6kg에서 8kg밖에 안 되는데 식사량이 1.5kg래요. 어마어마하게 먹는 거죠. 왜? 이 정도 먹으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 소화시키는데 며칠씩 걸립니다. 그만큼 소화 흡수가 느리다, 그 얘기죠. 우리 뭐 코알라 말고 원숭이하고 한번 비교해 볼까요? 만약에 이제 신체 사이즈가 같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다른 뭐 영장류라든가 유인원 얘네들보다 내장의 길이가 40%가 짧습니다. 왜냐하면 음식물이 우리 몸 안에 오래 머무를 필요가 없거든요. 어떤 분들은 이것을 뭐 육식이라고 하는 그것이 독이기 때문에 그 독을 우리 몸에서 빨리 내보내기 위해서 내장의 길이가 짧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경우가 있는데, 글쎄요, 그거는 뭐 여러분 이게 있습니다. 이 과학이라고 하는 것도요, 편견이 있고 확증 편향이 있어요. 똑같은 데이터를 가지고 그 데이터를 해석하는 과학자 전문가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데이터 분석의 결과가 이렇게 되기도 하고 저렇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제가 하는 이 영상도 그냥 뭐 교양적인 차원에서 이런 게 있고 저런 게 있구나, 가볍게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이렇게 몰입하셔가지고 하지 마시고요. 알았죠? 뭐 우리가 이렇게 뭐 즐거운 육식을 즐길 수 있게 해준 가장 큰 원인은 바로 농업혁명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가 지금 생산하고 있는 전체 식량의 상당수가 어디에 들어갑니까? 우리가 먹는 초식동물을 키우는 데 들어가죠. 사료. 1900년대에는 전체 생산된 곡식의 10% 정도가 가축 소비로 들어갔거든요. 이것이 1950년대, 그러니까 2차 대전 직후죠. 이때는 20%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1990년대에 이르러 가지고는 이게 40%까지 올라가죠. 여기에다가 낙농 제품이라든가 그리고 해산물 섭취가 이제 이러한 육식 소비를 훨씬 더 촉진시키게 된 계기가 됩니다. 세계적인 장수국가로 꼽히는 스위스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거기는 뭐 낙농 산업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세계적인 장수국가 일본, 그 중에서도 이제 오키나와현 같은 경우에는 100세 인구가 제일 많은 곳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여기서 살고 계시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식습관을 보면은 고기를 일단 굉장히 많이 드십니다. 일본에서도 고기 섭취가 가장 많은 곳이 바로 오키나와현이에요. 그리고 100세 이상의 인구가 가장 많은 곳도 오키나와현이고. 근데 여기 계신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고기를 어떻게 먹느냐? 삶아서 드십니다. 삶아서. 뭐 기름에 튀기거나 그리고 굽는 것이 아니고 삶아서. 고기를 삶아서 먹는 이게 사실은 건강에 가장 좋다라고 하죠. 제가 앞에서 언급했던 그 세계 5대 장수국가들의 공통점은 육류 소비량이 굉장히 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굉장히 다양한 육류 제품을 즐기고 있다는 거. 낙농 제품부터 시작을 해서 뭐 닭고기, 소고기, 돼지고기, 소고기의 섭취량은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근데 닭고기 같은 경우에는 점점 늘어나고 있죠. 왜? 싸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고기를 드실 때 손질을 좀 잘 하셔야 됩니다. 보통 도축 과정에서 이 전문가들은 80%까지 봐요. 배설물에 의해서 오염되는 고기가 많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배설물이 묻은 거죠. 그래서
그 고기를 직접 드실 때는 손질을 잘 하셔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계란 후라이를 하나 먹을 때도 그 수세미로 계란 후라이 겉면을 물에 잘 씻어요. 왜냐하면은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계란 그 껍데기에 그 이제 닭의 배설물이 군데군데 조금씩 묻어 있습니다. 항상 여러분들 계란 후라이에서 드실 때 수세미로 한번 찬물에, 뜨거운 물 하면 익어버리거든요. 익으면 안 되니까 찬물에 싹 수세미로 한번 닦고 그 다음에 드십시오. 지금 육류 소비량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이 트렌드는 아마 앞으로도 꾸준하게 이어질 겁니다. 가장 큰 이유는 일단 1인 가구의 등장. 자기가 뭔가를 해먹는 경우가 별로 없죠. 그리고 이제 여성 노동 인구의 증가. 그러니까 집에서 그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집밥, 그러한 집밥을 구성하는 다양한 반찬들이 있거든요. 그러한 반찬들을 준비할 시간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차피 외식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러한 외식 문화는 사실 육류를 중심으로 판이 짜여져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채식주의자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뭐 극단적인 채식주의, 비건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근데 그런 분들도 우리 인간은 잡식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잡식이 뭐야? 결국 고기도 먹어야 된다, 그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극단적인 채식주의인 비건은 조금 위험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육식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견해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사실 이제 육식은 대체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앞에서 조금 설명을 해드렸지만 고기를 먹기 시작한 것이 벌써 뭐 100만 년이 넘었는데요, 뭘. 그런 육식에 대한 어마어마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어느 한순간에 육식을 버려라, 이거는 너무나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건강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육식에서 채식으로 전환을 하시고 거기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를 많이 보셨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나중 가서는 다시 조금 그 육식을 곁들여 드시는 걸로 그렇게 또 바뀌더라고요. 적어도 제 주변에 그 몇몇 어르신분들은 그렇게 이제 건강 관리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극단적인 채식주의, 뭐 육식이 좋다, 뭐 채식이 좋다, 그러지 마시고 적당하게 자기의 어떤 몸이 그 소화 흡수를 충분히 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적당하게 드시는 것이 제일 지혜롭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